이런 적막하게 사그라진 느낌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서 이 제품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의 전형이구나, 전형적인 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더 와트퍼피 어떻게 들었는지 시청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말씀드릴 게 많아서 너무나 숨가쁘게 다다다다 여러 정보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시청 영상은 훨씬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와트퍼피 50주년 모델 상당히 뜻깊은 모델이라서 제 옆에 지금 보이시는 볼더 800 시리즈의 프리파워 사용을 해가지고 더 와트퍼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클 시청실, 이곳 시청실에서 사용된 소스 기기는 나그라의 스트리머 그 제품 사용했고요. 기타 기기로는 하이파이 클럽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수주 케이블과 안수주 네트워크 허브, 스위칭 허브 사용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평 결론부터 빠르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호방한 아메리칸 하이엔드 사운드의 전형이다, 뭐 이런 표현을 리뷰에서 가끔 종종 접하실 때가 있는데, 더 와트퍼피의 사운드도 마치 그랬습니다. 이 시청 공간을 충분히 장악을 해서 스케일이 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공간 장악력이 상당히 우수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호방한 아메리칸 하이엔드 사운드 이런 거였지, 재생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단박에 하게 됐고요. 사이즈 대비 충분히 풍성하고 여유로운 베이스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가 너무 과해가지고 중고역을 마스키게 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고역과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면서도 상당히 풍부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그러면서 여유롭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스피드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빠릿하고 탄성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형 제품이지만 스피드도 준수하고 탄성 표현도 좋았고요, 탄탄하고 그런 스피드 측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스피드 잘 보여줬다. 그래서 저역 특성 상당히 우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트가 중고역 유닛이 최신 크로노소닉 웸, 뭐 XVX나 웸, 뭐 마스터 크로노소닉에 채용된 뭐 트위터라든가 뭐 중역, 쿼드라맥 중역 유닛이 탑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형 기술이 집대성된 이 호화로운 유닛이 탑재가 돼 있어서 중고역 특성이 어마무시하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해상력이 높으면서도 투명하고 정말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성능 유닛의 장점이 고스란히 재생음에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최상급기에서나 느낄 수 있는 재질 표현력이라든가 그런 매끄러운 표현, 고급스러운 뭐 이런 때깔이라고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런 표현이 정말 이 제품에서도 유감없이 잘 드러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공칭 임피던스가 이 제품 4옴이라고 소개를 지난 영상에서 드렸는데, 그럼 구동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시청을 K1AV에서는 볼더 1100 시리즈 제품으로 사용을 했고, 오늘 여기 이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은 800 시리즈로 시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0 시리즈가 훨씬 더 구동력이 좋기 때문에 더 우렁차게 잘 나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800 시리즈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동력 있는 재생음을 들려줘서 그렇게 구동력을 많이 요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형기를 운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어떨 때는 막 스피커 가격보다 앰프 가격을 더 잡아먹는 모델들도 있어요. 뭐 스피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3천만 원짜리 앰프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5, 6천만 원짜리 앰프를 쓰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용성이 쉬운 제품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구동력은 요한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뭐 머티리얼, 뭐 캐비넷 재질을 복합 재질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강성도 보강하고 뭐 커플링도 시키고 진동 차단하는 뭐 V 머티리얼 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이 나올 때 에너지가 소멸돼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큰 음이 나가다가 이렇게 사그라질 때 상당히 적막한 재생음이 나요. 이게 하이엔드 스피커로 가면 갈수록 얼만큼 적막해질 수 있느냐, 다이나믹스, 음의 대비, 조용해졌다, 큰 음을 표현했다, 조용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이나믹스를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적막한 특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이엔드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막한 그 캐비닛 인클로저 구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의 정제파를 상당히 잘 흡수하는 것 같고요. 그런 특징, 우수한 특징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전 구형 모델 와트퍼피 뭐 이렇게 와트퍼피를 그리워하셔서 막 중고 모델을 이렇게 장터에서 찾으시거나 아쉬움을 달래시던 분들 이 모델로 완전히 대변신한 현대적인 사운드의 와트퍼피 사운드 만끽하실 수 있고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번부터는 직접 들었던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본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조성진의 연주로 들어봤어요. 이 곡 초반부를 들어보면 약간 긴박하게 멜로디 라인이 이렇게 서두 부분에 밀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긴장되는 초반부의 그 선율을 리듬감을 잘 살려서 긴박감 있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생음의 순도가 높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섬세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고요. 큰 오케스트라의 재생음을 표현을 할 때 저역이 중고역을 마스킹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 특정 예역이 도드라지면은 이렇게 마스킹도 일어나고 정보가 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고 뭐 고역이 답답하거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 뛰어난 유닛, 각각의 유닛이 정밀하게 잘 튜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중고역과 저역과의 그 위화감 없이 어우러지는 느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역이 중고역을 마스킹하지도 않았고 중고역이 저역과 어우러지는 느낌도 좋았고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렇게 전대역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잘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운드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술술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각 악기의 특성, 예를 들어서 목관악기는 목관악기답게, 현악기는 질감을 살려서 현악기답게, 그리고 금관악기는 번쩍번쩍 빛나는 특징 매우 잘 살려서 질감이나 뭐 이런 번쩍이는 특징 고급스럽게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 트위터랑 중형 유닛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재생음을 들으니까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섬세하면서도 고해상력이라서 피아노 터치, 이렇게 건반 터치가 세게 때릴 때랑 막 음악에 배경 오케스트라 연주에 섞여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잘 구분되면서도 그 섬세한 터치의 강약 조절의 그 능수능란한 표현이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유닛의 적용의 그런 혜택이 너무나도 재생음에 잘 드러나는 그런 재생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첫 번째 곡 감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구형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등장했다. 이렇게 첫 번째 곡 듣고 단박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편성 곡을 들어봤으니까 성악이 나오는 곡을 두 번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조금 나긋나긋한 곡으로 꼽아봤어요.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 이 아누스 데이라고 상당히 여자 소프라노의 그 아름다운 보컬이 표현되는 그런 아늑한 재생음을 가진 녹음 음반인데요. 이 곡 들어봤어요. 이 곡 들으면은 상당히 저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로 황홀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퀄리티가 받쳐주는 고급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이런 황홀한 느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와트퍼피의 재생음 충분히 황홀하고 고급스럽고 낭만적인 그런 재생음으로 시청 공간을 가득 울려줬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그런 재생음을 만끽할 수 있었고요. 시청 공간을 정말 가득 메우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사운드가 소릿결이 대단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고급 제품이라는 그런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재생음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잔향음 표현도 대단히 우수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잔향음의 울려 퍼짐이라든가 연이어서 나오는 음과의 그 잔향음과의 섞임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됐고요. 인클로저가 적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도 사그라지는, 이런 적막하게 사그라지는 느낌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서 이 제품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의 전형이구나, 전형적인 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곡 상당히 좋은 녹음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와트퍼피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곡이고요. 입체감 있는 재생음도 한편으로는 느낄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곡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you're sad, I can't tell when you're mad. You've never been vulnerable. I believed you could change, but you're still the same, and I'm still invisible. I keep secrets from my family, all the ways you've been controlling me. When it hurt, I didn't make a sound. All the drama that you put us through, how amazing that it's never you who lit the fire, burnt the whole house down. 'Cause nobody taught you how to cry, but somebody showed you how to lie.
And you blame that on me, the pain you can see, the anger you hold inside. I keep secrets from my friends at home, so embarrassed I've been so alone. Got 'em over me protecting you, 'cause nobody taught you how to cry, but somebody... 자, 세 번째 곡으로는 대중음악을 들어봤어요. 샘 스미스라는 가수, 남자 보컬 솔로 가수죠. How to Cry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초반에 기타 선율이 나오다가 샘 스미스의 그 보컬이 숨 쉬듯이 되게 고해상도로 녹음이 돼 있어서 뭐 그래미 녹음상을 받았던 앨범이라고 들었어요. 고음질의 녹음을 자랑하는 원본 녹음이 좋은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 들어보면은 이 섬세하고 매끄러운 고역이 너무나도 우수하고 그 해상력 좋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실 그 남자 보컬의 숨결까지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너무 닭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돼서 가까이서 샘 스미스가 제 앞에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너무 섬세하고 고해상도로 잘 표현이 됐고요. 터널 밸런스가 상당히 적절하게 잘 표현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역이 중고역을 마스킹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팅, 지금 보시는 이 세팅으로는 상당히 고역이 섬세하게 나왔다는 점, 세밀하게 잘 표현됐다는 점,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높은 해상력, 정말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데도 노이즈가 쫙 빠진 그런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저역의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느껴져요. 이게 대중음악이 저역의 반응성이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들썩들썩하거나 그 리듬감을 잘 살리지 못해서 오히려 대중음악 들을 때 재미가 반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스피커는 클래식은 잘하는데 대중음악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윌슨 오디오의 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반응성이 좋았고요. 탄탄하고 스피드가 빠릿하게 오픈 포트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응성이 좋았기 때문에 탄성마저도 잘 표현을 해줬고 탄탄한 반응성이 있어서 듣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감도 적절하게 표현됐고 스피드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대중음악, 사실 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대중음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탄력적이고 맛깔나는 저역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감마저도 너무 절묘해서 전반적인 이 터널 밸런스 튜닝이 절묘한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칭되는 앰프에 따라서 이런 재생음도 능수능란하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파이 클럽에서 이 와트퍼피 가지고 시청회를 이미 진행한 적도 있고 나중에도 몇 번 시청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매칭되는 앰프를 잘 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더 와트퍼피의 사운드가 변하는지 눈여겨보시는 것도 그런 시청회를 참석하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기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모니터링적인 성격도 우수하게 잘 반영해주는 그런 뛰어난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오디오의 더 와트퍼피 살펴봤고요. 창립 50주년 기념 스페셜 모델로 나온 더 와트퍼피의 부활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제품 라인업에 사브리나 X 다음에 샤샤로 이루어지기에는 그 둘 간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 간극을 메워줄 제품이 등장해서 상당히 반갑다는 인상이 들고요. 국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와 반응성을 가진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샤샤가 날로 인클로저 커져서 무게도 무거워지고 덩치도 커지고 뭐 그랬다고 했죠. 그만큼 저역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제품도 어느 정도 상당한 공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샤만큼의 공간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무게도 훨씬 더 가볍고요. 그래서 110kg가 넘어가는 거 대비 이 제품은 70kg 중반대의 무게로 가정에서 충분히 플로어 스탠딩 대형기로 운용될 수 있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환경상 이 정도보다 커지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전용 룸이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크로노소닉 XVX를 놓을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겠죠? 어쨌든 상급기의 설계 사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유닛들이 너무 호화롭게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생음의 단박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사운드로
탈바꿈된 그런 모델이라는 점 시청평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동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 소개해 드릴 때. 그래서 다양한 앰프랑 매칭돼서 들어보고 싶은 기대감이 큰 모델이고요. 올해 주문한 모델만 메달을 준다는 점 제가 설명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0주년 메달이 상당히 예쁜데 이 메달 올해 주문한 모델에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메달이 꼭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까지 제품 주문하실지 말지 결정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 제가 신나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리뷰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리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